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부작위법은 이 관련 문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처벌. 자, 진정은요, 형법 각칙, 개개의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법조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부진정이죠. 이 부진정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부진정은 이 18조는 우리 부작위법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조문에 가보면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 동그라미, 즉 자기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형량이 똑같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비록 행위 불법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나 입법론 밑줄 그으시고, 자, 뭐라 그럽니까? 임의적 감경 사유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수 학자들 얘기입니다. 실정법은 얘기는 아닙니다. 실정법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하세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출문제.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형법 조문은 이를 임의적 감경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습니까? 틀렸죠. 형법은 자기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자, 됐고 출제가 잘 되는 파트라서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색깔 칠할게요. 자, 두 번째는 미수입니다. 자, 진정은요, 형법상의 진정 부작위범은 거의 모두 다가 거동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불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퇴거불응죄 밑줄 동그라미 1번 출제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집합명령 위반죄 밑줄 그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이 두 가지는 예외다. 즉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부진정은요. 부진정은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미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탈락되면 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표가 있을 텐데요. 쭉 내려오시면 형식설에 따라서 양자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수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렇죠? 진정은 이론상 미수가 없다. 다만 예외가 집합명령 위반죄, 퇴거불응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진정은 당연히 있고요. 자, 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 발생이죠. 결과 발생. 진정 부작위범은 대부분 거동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부진정은 대부분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요하고. 됐나요?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과실범입니다. 과실. 자,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이론상입니다. 미수가 없어요. 이론상. 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론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론상이고요. 실정법상입니다. 실정법 형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진정 밑줄 그으시고 X.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범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실정법에는. 따라서 과실에 의한 진정은 부정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만 인정된다? 그렇죠. 부진정에만 과실범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진정은 과실범 처벌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정법에는 없다는 것이고 부진정은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신분범 얘기인데 신분범은 이제 부진정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보호진적 지위가 있을 때 이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신분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분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앞에 개념 정리할 때 앞에 부작위와 뒤에 부작위가 이퀄이 되면 이것이 진정이고요. 앞에 부작위와 뒤에 글씨가 다르지? 이퀄이 아니면 부진정이 됩니다. 이런 개념 파악 전부 다 앞 시간에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죠? 자, 착수시기 갑니다. 착수시기. 원래 이 착수시기는 제 교재에서는 미수 파트에 있었는데 부작위범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 진정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부진정은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검토하고 미수효과에 존재하죠. 부진정은. 그러면 이 부진정은 언제 착수를 인정할까? 라고 하는데 다수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세월호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이 증대됐을 때 그때 착수로 가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이었습니다. 자, 학설은 여기까지 예전에 다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줄곧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면 요 배임죄 파트에서 요 착수시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가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서 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를 착수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그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임죄의 착수로 인정하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냥 읽어보시고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공범인데요. 공범이 제일 출제가 잘 되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공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범은요, 우리 저 뒤에서 공범을 배우겠지만 협의 공범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요. 뭐 광의 공범이라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개념은 미리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공범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기 보세요. 첫 번째 판을 보면 부작위에 의한이잖아요. 그쵸?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고 밑에 칸은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그래서 의한 거냐 대한 거냐 이 개념 파악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첫 번째가 이거야.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고 두 번째는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공범이 있고 정범이 있어요. 이때 공범은 여기 나와있네. 밑에 나와있네.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 네 개를 공범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이 공범이 이 네 가지의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합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든. 근데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부작위로서, 여기 부작위로서, 영어로 by, 부작위로서 가담한다고요. 그러면 부작위범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공범이 네 가지가 있다니까.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인데 이 부작위로서 가담하려면, 부작위범이 되려면 보호증인적 지위라는 것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왜? 부작위로서 가담하는 거니까. 자기로 가담하면 보호증인적 지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애당초 없어요. 근데 부작위로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증인적 지위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작위범이 되는 것은 공동정범은 돼요. 그리고 종범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안 돼요. 간접정범과 교사범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간접정범이 되려면 의사지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의사지배가 안 돼요. 부작위를 통해서는. 자, 의사지배가 뭔지는 저 부작위범, 간접정범 할 때 말씀드립니다. 교사가 안 되는 것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심 없는 자를 범죄 결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 창조력이 부작위를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도 되지 않는 거예요. 되는 것은 공동정범과 종범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작위범에 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하는데 이때 가담 형태가 부작위범에 대한했으니까 이건 자기로 가담하는 거예요. 자기로 가담하기 때문에 보호증인적 지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때 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범에 대한했으니까 이 정범은 뭐다? 이 사람이 부작위범인 거예요. 부작위범인데
공범이 자기범 형태로 지금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형태는 보증인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고 역시 공범은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인데 자기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그 점에서 1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본서 와볼게요. 방금 읽었던 대로 부작위에 의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사는 안 된다. 그리고 간접정범도 안 된다. 그 이유가 교사에서는 부작위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다. 부작위는 의사지배가 안 된다. 그래 간접정범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되죠. 방조 됩니다. 방조. 당연히 보호지인적 지위가 있을 때 됐어요? 됐고 당연히 공동정범 어디 갔습니까? 공동정범 여기 밑에 나오잖아. 여기 나오죠? 공동정범은 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부작위범에 대한 할 때는 다 됩니다.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 방조, 간접, 밑에 공동 다 됩니다. 이건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이해됐죠? 출제가 무지무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표 나와 있죠? 부작위범에 대한 이란 부분은 다 돼. 다 돼. 보호지인적 지위 필요 없어. 부작위에 의한할 때는 이것만 돼. 두 가지만. 그쵸? 이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됐죠? 자, 관련 판례입니다. 자,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로서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작위범이 됩니다. 자, 밑에도 정신질환자,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 위반도 이것도 부작위로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범이 됩니다. 자, 주식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 대주주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떤 주식에 대해서 내가 몇백만 주 갖고 있다 또는 내가 팔아치웠다 뭐 샀다 했을 때 그 변동 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되는 것인데 뭐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부작위로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죄도 진정 부작위범이 됩니다. 자, 밑에 판례도 비슷한데요. 주식 등 변경된 것이 있다면 이것도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겼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진정 부작위범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자, 꺽쇠 1번에서 두 번째 줄 여기 끊어볼게요. 자, 이 두 줄이 수십 번 출제가 된 적 있죠. 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부작위범 사이에서 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인데요.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다시 이 꺽쇠 1번 전반부 관련해서요. 자,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라고 했습니다. 자, 꺽쇠 2번. 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의무는 자, 공중위생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욕탕, 미용실, 뭐 대중목욕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되는 것이냐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게 사장을 말하는 거죠. 가게 사장이 이제 공중위생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구청에 가서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 가게 사장에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올라가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 부작위범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직원이나 보조자에게는 그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이 신고 의무는 가게 사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니까요. 따라서 직원이나 보조자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 X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직원이나 보조자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람은 처벌될 수가 없는 것이다. 처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 사장과 종업원은 공동 정범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 정범이 되려면 다시 올라가서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게 사장에게는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직원이나 보조자는 그 의무가, 즉 공통된 의무가 가게 이 직원 보조자에게는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게 사장과 종업원은 이 공정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가 공통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 사장과 종업원은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예요. 꺽쇠 1번, 꺽쇠 2번 받으시고, 특히 꺽쇠 1번의 마지막 줄은 뭐 공부 좀 웬만큼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판례이겠는데요. 그 사례가 바로 꺽쇠 2번인데 꺽쇠 2번도 같이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보죠. 정신질환자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그쵸?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보호의무자인지 아닌지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확인해 봐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다? 밑에 그 정신병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 그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전문의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위에 이 공정위생영업과 비슷하죠? 가게 사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 종업원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듯이 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정신병원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과 전문의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 되어 있죠? 여기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대주주가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 변동된 부분, 변경된 부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진정 부자기범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동정범이 되려면 다수의 자에게 공통으로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결 유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